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선고된 흥미로운 분양대금 반환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전화권유로 시작된 부동산 분양 계약이 과연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A씨입니다. 상대방은 두 개의 회사였어요. B 주식회사는 부동산을 파는 회사이자 수탁자였고, C 주식회사는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자 위탁자였습니다. 2022년 5월 C 주식회사의 분양 담당자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분양 물건이 있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라고 권유했습니다. A씨는 그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던 중 담당자는 A씨에게 100만 원만 입금하시면 고층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인 A씨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5월 8일에 100만 원, 5월 10일에 900만 원, 5월 14일에 2천만 원을 차례로 송금했습니다. 총 3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5월 21일에 정식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보낸 3천만 원은 1차 계약금으로 처리되었어요. 계약 철회와 갈등의 시작. 그런데 A씨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6월 2일 A씨는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C 주식회사는 6월 20일에 계약 철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1심 법원의 판단과 피고들의 반발.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전화권 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전화로 권유를 받아 계약이 시작되었고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므로 A씨에게는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전화는 단순한 안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친 대면 교섭과 충분한 숙고 끝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항소했어요. 전화권 유판매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의 명확한 판단.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전화권 유판매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해서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권유 후에 이루어진 사전 교섭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화권 유판매라는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되면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이 전화권유였다면 전화권 유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어요. 최종 판결과 그 내용.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 책임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여기에 2022년 9월 23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송 비용 분배도 명확했습니다. 1심에서 A씨가 승소했으므로 피고들이 1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므로 항소 비용 역시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의 모든 소송 비용을 피고 회사들이 다 내야 하는 거예요.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전화권유로 시작된 계약은 나중에 아무리 충분한데면 상담을 거쳤다 하더라도 전화권 유판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비자 보호법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은 전화권유를 통한 영업활동을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단순히 안내 전화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것이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전화권 유판매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 안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부동산 분양이나 다른 계약을 할 때 이런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